자, 가겠습니다, 강의. 자, 드르륵 하는 거 아까 나한테 얘기했었지?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다. 선생님 쏘리다. 자, 우리 강의 남은 건 최대한 선생님이 찾아서 한번 올려볼 테니까 강의 다시 들을 사람은 들으세요. 13번부터 강의하면 되는 것 같아요. 13번. 지난번에 12번까지 강의했습니다. 오늘 서건이도 못 오고 아프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많이 낫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요번에 진짜 난 것 같아요. 저번에는 지난주에는 낫다고 했는데 이 기침이 계속 나왔거든요. 오늘 기침이 안 나와서 오늘 진짜 난 것 같습니다. 지금 10위까지 모범독해랑 다 줬는데 다 통과했습니까? 10위까지 모범독해랑 다 통과했습니까? 통과한 사람 있어요? 끝까지 다 통과한 사람? 6번까지는 통과했다. 6번까지 못했어야지. 6번까지 통과? 이번 주에 수행평가 때문에 수행평가가 너무 많았어? 그게? 단어 하나 있지 않았었나? 수행평가가 너 야 파괴적이 되지는 마. 지금 막 손가락으로 막 손가락을 확대하는데 그러지 마. 이거 하면 아파.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자기 자신 확대하지는 마. 지금 여러분 이제 19일 정도 남았는데 시험까지 지금 20일 정도 남았는데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부터가 성격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까지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도 여러분은 학교 시험 범위가 많아서 지금 앞으로도 10개 정도 더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는 동안 그거에 허덕이는 게 아니라 앞에 거 계속 돌리면서 잊어먹지 않게 하는 게 한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3번, 4번을 공부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모범도 해놨어요. 영작을. 그거 내일 5번, 6번 해야지 하면서 그거 5번, 6번 하나 3번, 4번을 다 잊어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험에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5번, 6번 하기 전에 지금 기억이 있잖아. 어저께 했으니까. 한 번 다시 읽어보세요. 한 번만 다시. 시간 얼마 안 걸려. 다 영작하지 말고 그 중에 좀 어려운 거 있잖아. 두 문장 정도가. 다시 영작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오늘 거 5번, 6번 공부하는 거야. 그게 센스예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짧게 앞에 잠깐 어저께 했던 거 복습 못하는 게 나중에 다 잊어먹게 만들어서 실제로 점수는 안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거 잘하고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영어 공부 내일 해야 되는데 못했어. 그리고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토요일날은 꼭 해야지 하는데 못했어. 일요일날 꼭 해야 되는데 못했어. 근데 화요일날 선생님 만나러 와야 되잖아. 미안하잖아. 꼭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돼? 월요일날 다 때려치고 영어만 하는 거야. 그래서 영어만 해가지고 막 밤새면서 영어를 해. 뭔가 마음은 뿌듯해. 그동안 못했던 걸 채운 것 같으니까 점수 안 나와요. 얘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안 나와요. 벼락치기에서는 영어는.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사일날하고 또 밀려요. 그래서 또 그거 뒤에 허겁지겁 따라가고 그럼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몰아치기 공부하지 마시고 매일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지금 특선 시간이잖아. 특선 시간이야. 안 되면 주말에 나오세요. 선생님이 봐주지 못하더라도 선생님 만약에 저기 이어폰 끼는 거 허락해 줄 테니까 선생님 수업하는데 뒤에 앉아 있으세요. 그리고 자기 영어 공부하세요. 그 시간에. 자기 혼자 할 자신이 없으면. 선생님 내 수업 시간이 있거든요. 그 수업 시간에 뒤에 앉아 있게 해줄 테니까. 그때 자기 내 목소리 때문에 방해되면 이어폰 끼고서 자기 거 영어 공부하라고요. 주말에 내가 자신 없으면. 환영입니다. 내가 하다못해 사발면 일단은 사줄 테니까 사발면 플러스 김밥 사줄게. 야씨. 저녁 사발면에 김밥 하나 정도 사줄게. 선생님 너무 짜신 거 아니에요? 가난해 선생님. 선생님 지금 조교생님 몇 명인데 주말에 한 명 더 불러. 이러다 조교생들이 더 벌어가겠어. 주말에 원래 없었거든? 주말에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내가 혼자 했는데 주말은 진짜 사람 없어. 한가로워. 한 학교에 2명만 돼. 주말에 새로 모이고. 근데 조교생 한 명 쓰려고 하거든? 조교생이 지금 내 6명이야 6명. 파이팅 합시다. 자 가봅시다. 자 13번입니다. 어쨌든 오면은 김밥에 사발면 한번 쏘겠습니다. 나도 김밥 나도 김밥에 사발면 먹어요. 일요일에 갈 거예요. 비슷하죠. 둘 다 오면 좋습니다. 믿지는 마세요. 일요일날 온다고 벌써 일주일째 아니 저희 한 달째 얘기했는데 한 번은 못 봤어요 내가. 네. 나도 그런가 보다 해요. 네. 그랬잖아. 맞잖아.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사정?
그래놓고 나한테 와서 그런다. 선생님 저 영어 공부 안 돼서 어떡해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진짜 내가 미칠 것 같아 진짜. 영상 듣네. 내가 죽어. 아이 좀 공부 좀 하자. 이해하는 거. 자, 거리는 신뢰할 만한 인디케이터 지표란 뜻이에요. 알겠죠? 인덱스가 들어가요. 지표입니다. 가리키는 거. 알겠죠? 지표. 세개입니다. 거리는 신뢰할 만한 지표입니다. 이때 이게 관계거든요. 이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인간관계예요. 알겠죠? 인간관계에 신뢰할 만한 지표인 것입니다. 두 명의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에 신뢰할 만한 지표인 것입니다. 주어 동사 보호죠. 이해되셨죠? 거리란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자, 낯선 사람은요. 낯선 사람,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죠. 낯선 사람,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서 있습니다. 그죠? 더 멀리 떨어져서 이거는 더욱, 그죠? 더욱, 더 이런 뜻입니다. 정도가 더욱 더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심화학습을 further study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도를 더 깊이 한다고 그래서 더욱 떨어져 있는, 거리가 떨어진, 그죠? 더욱 거리가 떨어진 채로 서 있습니다. 그죠? 이것보다 거리가 더욱 떨어져 있는 채로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서 있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acquaintance는요, 아는 사람. 그냥 친구까지는 아니야. 저 사람 알아? 얼굴은 알아. 몇 번 얘기는 해봤어. 이 정도. 지인. 이게 acquaintance예요. 그냥 아는 사람. 알겠죠? 그 아는 사람이 뭐보다 얘는 이 두는 뭐냐면 이걸 무슨 동사라고 그래요? 대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동사. 앞에 있는 동사를 다시 써주는 거. 영어는 반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죠? 스탠드를 다시 뭐로써? 두로 써주는 거예요. 앞에 스탠드. 아는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그냥 단지 아는 사람은 더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치? 누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겠어요? 친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럼 여기도 어디 프렌치 다음에 두 같은 거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써도 되고 acquaintance 두가 뒤로 와도 되고 꼭 도치시켜줄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두는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돼요. 알겠죠? 둘 다 오케이예요. 둘 다 오케이. 여기도 오케이. 여기도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friends do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두가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서 있습니다. 친구들이 누구보다는 더 멀리 서 있을까? 가족보다는 더 멀리 서 있겠죠. 그죠? 근데 보니까 로맨틱 파트너, 그죠? 이건 연인이죠. 연인이 서 있는 것보다는 여기서 두가 여기 있는 거죠. 연인이 서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더 멀리 서 있습니다. 사랑과 우정이 더 사랑만큼 기쁠 때도 있죠, 그죠? 네, 이건 그때는 일반적인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여러분이 선생님 우정이 중요하지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나 바빠하고 가버리죠. 여자친구 생기면 또 믿으면 안 됩니다. 자, sometimes 때때로 물론 이러한 규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때때로 물론 이러한 규칙이 침해되다, 위반되다, 위배되다, 그죠? 위반되어집니다. 위반된다는 건 이러한 규칙이 지금 이게 일반 규칙이잖아. 일반 규칙이 파괴되고 이러한 규칙이 파괴된다는 뜻이죠. 이러한 규칙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뜻이죠. 위반됩니다. 자, 마지막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기억하다, 회상하다는 뜻이죠. 한번 회상해 보세요. recollect, recall, 회상하다. 어떤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냐? 당신이 그죠? 이 엘리베이터로 20층을 갔다가 그죠? 엘리베이터 타고 20층을 갔다가 올라갔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마지막 순간을 그죠? 어떤 마지막 때냐면 이거는 당신이 20층을 타고 간 거예요. 엘리베이터로. 이거 라이드죠, 라이드. 그죠? 라이드 20층을 in an elevator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0층을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신이 20층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마지막 순간을 회상해 보세요. 선생님 스토리스가 층이에요? 네, 층이에요. 층. 스토리가 이야기 말고 층이란 뜻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1층 플로어스 그죠? 그래서 이 2층 2 스토리즈, 3층 3 스토리즈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야기만도 층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엘리베이터로 20층을 올라간 그런 마지막들을 기억해 보세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어떤 엘리베이터냐면 꽉 찬 엘리베이터예요. 뭘로 꽉 차놨었냐면요, 완전히 낯선 사람입니다. 그죠? 이거는 토탈 스트레인저면요, 전체가 다 낯선 그런 사람으로 꽉 찬. 이거 뭘 쓸 수 있어요? 필드 위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뭐뭐로 꽉 차 있는. 풀 오브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뭐뭐로 꽉 찬 거예요. 알겠죠? 뭐뭐로 꽉 찬 겁니다. be packed with. 이런 거 쓸 수도 있어요. be stuffed with. 이것도 있어요. 뭐뭐로 꽉 찬. 이렇게. 여기 주격 관계 대명사는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볼 수도 있죠. 전체가 낯선 사람으로 꽉 찬 20층 그 엘리베이터로 20층을 올라간 마지막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시겠죠? 그 sardine 그죠? like는 밑에 있을 거예요 아마 원래 원문에. 그래서 이거는 빽빽히 들어찬이라는 뜻입니다. 거기 나온 것처럼 그 빽빽히 들어찬 경험은요. 사람이 그 빽빽히 들어찬 경험은 의심할 나위 없이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확실히 의심할 나위 없이니까 명백히 분명히 이런 뜻입니다. 클리어리 이런 뜻이에요. 분명히 made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certainly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건 뭐가 되겠어요? 다소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다소 약간 불편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사람이 빽빽하게 찬 그 경험은 분명히 그 상황을 만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만들었을 거냐? 요것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빽빽찬 경험은 그 상황을 굉장히 다소 불편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uncomfortably 하면 안 돼요. 형용사가 나와야 되니까 4대 천왕이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기존 거랑 기존 키 진짜 어려웠죠? 네. 자, 계속 가보시면 with your physical space 어떻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물리적인 공간이 어떻게 침해되었을 때 아까 위반된다 이랬잖아. 아까 전에 그것이 맞는데 원래는 공간이 그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강제로 침해된 거지. 이 낯선 사람들은 나의 연인이 붙어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붙어있을 수 없거든.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밀접해서 있는 거잖아. 침해된 거지. 아까 전에 말한 일반적인 규칙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체적, 물리적 또는 신체적 공간이죠. 공간이 침해되면서 그럼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with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명사.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과거분사 나온 거죠. 알겠죠? 여러분의 물리적 그런 공간이 신체적 공간이 침해되면서 뭐뭐 하면서 여러분은 굉장히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랑 같이 가까이 붙어있지? 여러분은 you may have tried to 여러분은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may 플러스 have 플러스 pp 겨울방학 동안 했어요.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죠.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판단이에요. 그죠? 이렇게 노력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에 뭘 하려고 노력했냐면 심리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알겠죠? 심리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 함으로써? 바로 by avoiding eye contact. 여러분의 눈의 마주침이죠. 눈의 마주침을 피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눈의 마주침을 피함으로써 심리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왜? 물리적인 공간이 위배됐으니까. 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집중하면서 분사구문인 거죠. 그죠? 그 대신에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는 대신에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는 대신에 어디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집중하면서 focus on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죠? 요걸 이렇게 인스테드로 묶어주면 focus on 그 대신에
즉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는 대신에 알겠죠? 그 대신에 뭘 하면서 엘리베이터 버튼에 집중하면서 전부 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보고 있는 거죠. 올라가면서. 아니면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니면 밖에 창문 풍경이 있으면 이렇게 풍경을 보고 있는 거죠. 아 우리 집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우리 아파트 다음 주부터 학원에서 할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 집은 6층뿐이 안 되기 때문에 걸어 올라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고층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올라갑니까? 20층 사는 사람은 어떻게 올라가죠? 시험시험 올라가야지.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대신에 어떻습니까? 대신에 엘리베이터 버튼에 집중하면서 그죠? 이건 뭐예요? 여기에다가 and 또는 as you 그죠? you focused 이런 게 지금 이런 이렇게 된 거죠. 그죠? instead 이렇게 되는 거죠. and 지우고 you랑 같으니까 지우고 focusing 이렇게 된 거죠. 집중하면서 이건 근접함이죠. 근접함을 줄임으로써 어떤 것 in non-verbal channel 이건 비언어적인이죠. 비언어적인 소통입니다. 채널하면 여러분 TV 채널 알잖아요. 아이 컨택트라는 비언어적인 소통에서의 근접함을 줄임으로써 그죠? 사람은요 어떤 것 이런 것을 갖다가 벌충할 수 있습니다. compensate for 하면요 이거는 뭐예요? 벌충하다. 부족했던 걸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위반했다는 걸 채워 넣는 거예요. 그죠? 원치 않는 이건 원치 않는 거죠. 근접함이죠. 지금 강제로 지금 엘리베이터에 있었잖아. 원치 않는 근접성. 그죠? 원치 않는 근접함, 근접성을 갖다가 벌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 또 다른 뭐로서? 또 다른 어떤 소통 이런 것으로서 또 다른 채널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비언어적인 채널, 비언어적인 소통 그냥 채널이라고 했네요 여기는요. 네. 그죠? 네. 또 다른 채널에서의 원치 않는 근접함 근접함이라고 했더니 그렇다. 요걸 갖다가 비언어적인 소통 근데 이거 비언어적인 이걸 이렇게 해놓고 비언어적인 채널이라고 하자 그냥 얘도 채널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요것도 원치 않는 비언어적인 채널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이 컨택트를 이 아이 컨택트에서 근접함을 줄임으로써 사람은 벌충할 수 있어요. 보상할 수 있어요. 벌충하다 보상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벌충하다 보상하다 원치 않는 근접함 또 다른 채널이라고 합시다. 이건 근접함 소통이라고 했더니 헷갈린다. 알겠죠? 채널 또는 소통 이 의미예요. 사람이 통하는 거 거기에서의 원치 않는 가까운 근접함 이것을 갖다가 벌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접성이에요. 프락시미티랑 클로즈니스는 비슷하거든요. 네, 근접성. 이 말 뜻을 이해하겠어요? 눈으로서의 그죠? 비언어적인 채널에서의 아이 컨택트라는 건 근접함 이런 걸 줄임으로써 사람은 줄임으로써 원치 않는 근접함 어떤 거에 있어서의 또 다른 소통 근접성에서의 원치 않는 근접함을 어떻게 보상하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애매하긴 하죠. 네. 내가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진짜 가까이 붙어버린 거잖아. 이거는 진짜 연인이나 붙어있는 거잖아. 서로 이렇게 막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 붙어있는 거 손가락으로. 그랬을 때 이 다른 의사소통, 이 아이 컨택트 말로 하지 않는 그런 걸 갖다가 딴 데 보고 이렇게 제안함으로써 뭘 갖다가 이런 나한테 발생한 이것을 갖다가 보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또 다른 근접성에 있어서의 원치 않는 클로즈니스를 근접함이라고 하지 말고 이건 뭐 있어요? 가까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근접성이라고 하니까 근접함이라고 하니까 가까움 같은 얘기거든요. 네, 가까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나? 근접성이라는 또 다른 채널 소통에 있어서의 원치 않는 가까움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니다. 같은 근접하니까 그래서 말이 했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언어적인 소통에 있어서의 가까움을 줄임으로써 이해되셨죠? 아이 컨택트라는 사람은 보상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가까움을 벌충하고 보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근접성, 또 다른 소통 채널, 즉 근접성에 있어서의 가까움 그걸 갖다가 어떻게 벌충할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만약 당신이 토킹이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사람과 이런 사람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어떻게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several feet away 약간 떨어진 사람, 약간 떨어진 좌석이 약간 몇 피트 떨어진 거예요. 어디에서? 커다란 테이블에서. 이런 테이블이죠. 커다란 테이블. 저쪽에 앉으면 좀 멀잖아요. 그죠? 커다란 탁자에서 몇 피트 떨어져 앉아있는, 이게 앉음이죠. 앉다. 몇 피트 떨어져 앉는 사람과 얘기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계속적인, 항구적인이죠. 계속적인 아이 컨택트를 유지하려고 하면 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이제 테이블에 앉아있다는 건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떨어져 있는 건 거리감을 주잖아. 이 사람은 이거보단 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걸 벌충하고 싶은 거죠. 이미 내 그걸 갖다가. 그때 아이 컨택트, 다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걸 벌충하는 거죠. 그죠? 어떤 것? 당신이 어떤 것?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무언가죠. 그죠? 만약 당신이 그죠? 서로 next 서로 옆에란 뜻이에요. 뭐뭐 옆에. 그죠? 서로 옆에 서 있다면 하는 것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꼈을지도 모르는 그런 건데 옆에 서 있는 거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랑 지인 정도인 거야. 옆에 서서 이렇게 보는 건 좀 부담인 거야. 이때는 안 마주치려고 그래. 얘기하다 가끔 마주치고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는 거지. 지인이니까 그냥. 그런데 이 사람이랑 저기 떨어져서 앉은 거야. 그럼 나도 강의하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자꾸 여러분 눈을 보려고 한단 말이야. 왜? 여러분은 그래야 여러분이 내 강의 듣고 있는지 서로 의사소통이 되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이 아마도 하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당신은 아이 컨택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떨 때? 똑같은 사람이 커다란 테이블에 좀 몇 피트 떨어져 앉아있을 때.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 밑에 박스 한번 가봅시다. Physical distance, 물리적인 거리,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is blank, 관계적인 상태, 어떤 관계적인 상태에 의해서 1번 결정되어집니다. 그죠? 관계적인 상태. 그게 친구냐, 아는 사람이냐, 낯선 사람이냐. 그럼 1번 결정되다, 2번 숨겨지다, 3번 영향받는다. 답은 1번, 3번이 될 수 있죠. 영향받다도 되겠죠. 4번 predict, 예측된다. 이것도 물리적 거리는 예측될 수는 있겠죠. 4번 평가, 측정된다. 글쎄, 뒤에 건 조금 애매한다. 그러나 when the distance, 그 거리가 적합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어떻게 뭐에 맞춰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조정한다 이렇게 돼야겠죠. 뭐 하기 위해서? establish, 맞추기 위해서. 어떤 거? 편안한 심리적인 거리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조정하는 거죠. 너무 멀면 눈을 보므로서 가깝게 만들고 너무 가까우면 딴 데를 보므로서 멀게 하고 조정하다 적응하다.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번에 B번은 인터프레스, 이미 앞에서 탈락이고 그 다음에 인터프레스는 해석하다죠. 3번은 앞은 괜찮았어요. 그죠? 관계적인 그런 지위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어떻게 적합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은 무시하지 않죠. 멈춰 4번도 이상하고 디크리스 줄여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그런 건 아니죠. 조정하는 거죠. 네, 줄이는 것도 아니고 늘리는 것도 조정하는 거죠. 상황에 맞게. 되셨죠? 그 다음 거 14번 가시겠습니다. 요거 방금 거 바로 시험 나와요. 바로 시험 나오고 요거 별표 13번 별표하시고요. 거기 밑에 박스 있죠? 박스도 별표하세요. 네. 13번 별표, 박스 별표.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 13번 별표, 그 박스 있죠? 요거 이용해서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줄이는 거 아니에요. 늘리는 거 아니에요. 비언어적인 걸 통해서 심리적인 거리를 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우지 않을 사람이라면 좀 떨어지게, 이렇게 멀게 앉지 않을 사람이면 가깝게 조정하는 겁니다. 14번 가시겠습니다. 보세요. 14번. 자, there is a reason,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가 있는지 가봅시다. 자, 14번이 여기 들어갈 알맞은 거죠? 여기 들어갈 게 5번인데 이게 찾는 거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찾고 일단 이게 첫 문장이니까 그래도 해석이나 해봅시다. 물론 이렇게 똑같이는 안 나오겠죠? 그래도 그냥 문제 풀어보듯이 한번 하면서 내신 강의로 합시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에는 여기 대시 하나 있네요. 그럼 앞에 뭔가 대세에 해당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천문 1번엔 더 나오기 힘들 거예요. 그것에는 이유가 있대. 근데 정확히 이건 뭔지 모르겠어. 전통적으로 파크 디자이너스, 공원 디자이너들은, 공원 계획자들은 시도하다죠?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걸 부연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원 디자이너들은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느낌을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자, 뭐 함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심음으로써, 심다죠. 키 큰 나무를 공원의 가장자리죠. 경계입니다. 경계에다가 그걸 심음으로써, 키 큰 나무를 공원의 경계에 심음으로써. 그 다음 아직 안 끝났어요. 또 뭐 함으로써? 빌딩, 만듦으로써, 스톤월, 담벽을 만듦으로써. 그리고 또 뭐 함으로써? constructing, 어떻게 건설함으로써. 다른 수단이죠. 다른 수단. 파티션하면 분리란 뜻이죠. 어저께도 했지만 구분하다, 그죠? 분리를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만듦으로써 그러한 느낌을 만들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졸지 말고. 이게 졸면 어떡하냐 지금. 이게 왜? 잘 봐. 그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건 추론을 해봐야지 지금. 그리고 모르는 단어 미친듯이 써야 되는 거야. 단어를 모르겠으면 다 쓰세요. 전통적으로 공원 디자이너들은 시도하다 다 쓰는 거야. 미친듯이 단어 모르겠으면. 네. 자, 그것은 이유가 있다. 그럼 뭐예요? 공원과 주변을 갖다가 나누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말이 나와야 이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 국어적으로. 그렇지? 그치? 그것은 이유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잖아. 공원 디자이너들이 시도하기 때문에, 뭘 시도하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 갈라져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은 거죠. 주변 지역이랑 여기는 공원이다 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요. 뭘 함으로써 경계나 키 큰 나무를 심든지 벽돌담을 세우든지, 그죠? 다른 무슨 분리하는 그런 느낌을 주면서. 자, 가봅시다. 파크, 공원은요, take the shape, 요런 모양을 갖다가 취합니다. 그죠? 어떤 모양이냐면 요구되는 거예요. 문화적 관심이 그들 시대에 문화적 관심이죠. 그 공원이 만들어지는, 공원이 존재하는 시대에 문화적 관심에 의해서 요구되는 그런 형태, 그죠? 그런 형태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양을 취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공원이란 것은 그 당시 문화가 요구하는 형태를 취한다는 거죠. 우리 집 앞에 졸지 말고, 우리 집 앞에 졸리면 써야 돼요. 막. 안 그러면 이거 안 하면 졸아. 이 앞에, 우리 집 앞에 놀이공원도 계속 바꿔요. 바꿔요. 몇 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것 같아요. 싹 갈아엎어요. 그래도 막 다시 만들고 그 구조 자체를 바꾸더라고. 요즘엔 특징이 모래를 없애는 게 특징이에요. 예. 모래를 없애고 이걸 뜯는데 모래가 좋지 않나요? 예.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싫어하는 게 모래하고 나면 이 모래가 다 털어야 되고 집에 오면 버리고. 근데 아이들은 그 땅을 만지면서 놀아야 되거든요. 예. 우리랑 생각이 바뀐 거죠. 그 어떤 것, 그들 시대의 문화적 관심, 문화적 관여, 이것에 요구되는 형태를 취한다는 거죠. 일단 공원이 제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거는요, 준비가 된, 마련된, 알겠죠? 준비가 된 또는 제자리를 잡은, 이거는 이 in place라는 건요, 준비가 된 또는 제자리를 잡은 이런 뜻이에요. 제자리에 딱 위치가 된 거예요. 제자리를 잡은, 알겠죠? 일단 공원들이 제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것들은 이제 더 이상, 그죠? 그리고 그것들이 더 이상 어떻게 된다면 더 이상 비활성화된, inert 하면요, 비활성화된, 무능력한 이런 뜻이에요. 비활성화된 그런 스테이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일단 공원이 제자리를 잡게 되면 비활성화된 단계는 아닙니다. 공원이 잡게 되면 당연히 거기 개장해야겠지. 그들의 목적과 의미는요, 그것들의 목적과 의미가 이루어지고, 그죠? 그것들의 목적과 의미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이 공원은 어린이를 위한 것입니다. 이 공원은 각박한 도시민들에게 자연의 정취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 공원은 자연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출입은 좀 제공됩니다. 자연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연사 공원. 그것들의 목적과 의미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리메이드, 다시 재설정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다시 만들어져? 그 공원 계획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누구에 의해서? 공원 이용자들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지고, 공원 계획자는 원래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니 이건 어린이 공원 합시다. 공원 사용자들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공원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것들은 이너트, 무능력한 비활성화 단계가 아니란 거야. 그 뜻은 뭐냐면 일단 준비가 돼서 오픈되면 그것들이 이렇게 작용하게 된다는 거야. 잠자고 있지 않고. 공원에 그죠? 공원에 창조의 그 순간들 뭐만 치니까 공원을 그 만드는 이건 공원의 창조죠. 그죠? 생성입니다. 공원을 생성한다는 건 뭐예요? 공원을 만드는 그 순간들이죠. 공원 생성의 그 순간들은 특히 그죠? 어떻게? 그러나 그죠? 공원 생성의 그 순간은요. 특히 여기서 텔링은요. 뭔가 의미가 있는 그죠? 뭔가 말을 합니다. 직역하면 말을 하잖아. 무슨 쪽 약간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 아닐까요? 밑에 텔링이 나왔나요? 텔링은 안 나왔네요. 여기서는요. 그죠? 여기 보시면 거기 보시면 특히 여기서는요. 공원을 생성하는 그 순간, 만드는 그 순간이 특히 뭔가를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거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드러내고 뭘 하여? 그것들이 드러나고 실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현시키다, 활성화시키다. 뭐를 드러내냐면 이런 생각을 갖다가 드러내고 실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에? 이런 의미네요. 자연과 그것의 관계. 이 텔링이라는 것이 어떤 것? 자연과 그죠? 그것의 관계. 뭐에 대한? 도시의 그죠? 도시의 사회죠. 도시 사회죠. 그죠? urban society 하면 도시 사회에 대한 자연과 자연에 대한 그죠? 그 도시 사회에 대한 그것의 관계, 그것을 갖다가 드러내고 실현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바로 그 도시, 그 공원을 생성하는 바로 그거. 이게 공원입니다라고 생성하는 그 순간이 그죠? 특히 뭔가 텔링은 의미가 있는 이건 이렇게 씁시다. 이거를 텔링을 다른 말로 significant 요 단어로 쓰면 될 거예요. 의미가 있는 중요한 아시겠죠? 요거를 텔링은 significant로 쓰세요. 그죠?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무슨 이 공원이 무슨 공원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공원이 무슨 공원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significant 의미라고. 알겠죠? 이 공원이 무슨 공원인데 이 공원은 이런 생각을 갖다가 드러내고 실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연에 대한 생각 그리고 도시 사회에 대한 그것의 관계 이것을 갖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요렇게 그래서 요것이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A와 B를 실현시키고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연에 대한 그것의 생각과 그 다음에 도시 사회에 대한 그것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원은 에너지 절약 공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자연에 대해서는 친화적이고 그 다음에 도시에 대해서는 자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죠? 도시가 그 공원이 만들어진 그 순간이 특히 중요하고 특히 의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시그니피컨트. 왜냐하면 그것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계속 한번 가봅시다. 무슨 얘기인지 여기까지 아셨죠? 자 실제로 What distinguishes a park? broad category of public space.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까지가 주어야. 주어가 왜 이렇게 길어졌어? 실제로 이렇게 구분시켜주는 것은 뭐와 뭐를 구분시켜줘요? 공원과 폭넓은 범주죠. 그죠? 공공장소. 그죠? 요거 두 개 사이를 갖다가 구분하는 것은 이게 뭡니까?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이게 주어고 왓절이고 이렇게 동사가 되는 거죠. distinguish 뭐가 나온 거예요? 방학 동안에 진짜 많이 했지? 방학 동안 지겹게 했죠? distinguish A from B 이것만 했습니까? tell A from B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죠. discriminate A from B, differentiate A from B 그죠? 공원과 좀 더 폭넓은 범주에 좀 더 폭넓은 유형에 여기서는 이런 거겠죠. 타입 같은 거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좀 더 폭넓은 타입의 공공장소가 공원만 있는 거 아니잖아. 공공장소와 공원을 구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징이자 representation, 표현인 것입니다. 뭐의 상징이자 표현이냐? 바로 자연에 대한 상징이죠. 어떻게 되는? 자연에 대한 표현이죠. 공원이 어떻게? embody-하면요. 구현하다는 뜻입니다. 만들어내고 구현하다. 그렇죠? 구현하다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머릿속의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공원이 구현하려고 의도된 그죠?
여기서 ment의 뜻은 뭐냐면 intended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intended. 알겠습니까? 공원이 만들어내려고 구현하려고 의도된 그죠? 의도된 어떤 것? 의도된 자연의 어떤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죠? 구현하려는 조연이 공원이 구현하려고 의도가 된 자연의 표현인 것입니다. 선생님 이때 뜻은 뭔가요? 네. 응? 자연의 여기서 상징, 자연의 표현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연이 공공장소와 다른 점은 공원엔 자연이 있다는 거야. 공원엔 자연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한 놀이공원은 선생님 자연이 나무 몇 개 뚝뚝 있는데 거기도 나무 자연은 있잖아. 외국에서 얘기한 여기서 공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원보다는 좀 큰 규모, 우리 호수공원 같은 거죠. 그런 느낌의 지금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네 공원보다는. 걔네 공원의 머릿속의 공원은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다는 거야? 자연이 있다는 거야. 공원에. 다른 공간과 달리. 체육관도 공공장소잖아. 공공체육관이고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거기에서처럼 구별하는 것은 공원이 구현하려고 의도가 된 바로 자연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공공장소랑 많이 구별이 된다는 거죠. 이때 대은 동격? 아니요. 이때 대은 관계대명사예요. 접속사로 가면 안 되죠. 선행사가 있으니까. 선생님 뒤에 관계대명사면 뒤에 뭔가 불완전해야 되잖아요. 은호야 잔다. 그렇게 머리 대고 있는 거 아니야. 수업할 때. 그럼 반드시 자. 100% 자. 은호가 시험 잘 보고 싶으면 첫 번째 이렇게 수업 시간에 진짜 열심히 놀아야 돼. 다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집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듣는 게 아니라 앞에 와서 들어야 돼. 다 내 걸로 다 만들어. 자, 어떤 것이냐? 자연의 상징, 자연의 표현이다. 이때 여기서 그 뒤에 뭔가 빠져 있어야 되잖아. 선행사가 있으니까 여기 빠져 있는 거야. 여기. 뭘 구현하려고 하는데, 그죠? 목적어야, 목적어. 이게 빠져서 이리로 나와 있는 거야. 그것이 구현하려고 의도된. 원래 이 뒷문장에서 이 the representation of nature가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 이거 뒤에서 나누면 공원은 의도되었습니다. 구현하려고 뭐 자연의 상징 표현을 갖다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요. 자, 공공장소는 포함해. 공공장소는 공원도 있어. 그 다음에 콘크리트 플라자 뭐예요? 콘크리트로 된 광장도 있어. 플라자가 광장이야. 스퀘어 같은 거야. 광장. 보통 스퀘어라는 단어도 많이 쓰지. 그지? 무슨 스퀘어, 플라자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사이드워크, 보도블록도 포함하고 있고, 심지어 그죠? 어떤 것? 이 실내 식물원 같은 거 이런 것도 아트리움 같은 거. 아트리움은 식물원 같은 거 아닌가? 뭐 예술과 저 같이 있는 거. 어쨌든 실내 아트리움 같은 거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1, 2, 3, 4번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원은 일반적으로 뭘 가지고 있냐면요. 공원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자, 뭘 가지고 있나 보세요. 오늘 거기 비틀어진 것 같아. 봐봐봐. 흔들린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요. 공원은 일반적으로 뭘 가지고 있냐면 나무를 가지고 있고 풀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식물을 가지고 있대. 이해되시겠어요? 1, 2, 3을 가지고 있대. 그죠? 그들의 핵심적인, 중심적인 특징으로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 일반적인 공공장소랑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자연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건드릴까봐 보는 거야. 건드리면 저기 돌아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자, when entering a city park. 공원에 들어갈 때 여기가 ing 나오면 조심해야지. 왜? when 다음에 ing니까 이렇게. 그죠? 여기 뭐야?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되죠. when they are. 그들이 공원에 들어가고 있을 때 뭐 이렇게. 사람들은 종종 상상합니다. 뭘 상상해요? sharp separation 하면요. 아주 예리한, 날카로운, 아주 그냥 심한, 그죠? 예리한, 날카로운, 샤프잖아. 그런 분리, 그죠? 그런 분리를 갖다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리냐? 거리, 차, 빌딩으로부터 공원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분리, 그런 분리를 갖다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우리 집도 성산동인데, 그러니까 본가가 지금 집은 일산이지만, 그래서 어머니 사실 모신데 거기가 공원이 좋단 말이에요. 공원에 딱 들어가서 차 소리가 없어져. 올림픽 거기 이제 월드컵 보고. 그래서 이제 숲에 나무로 뒤집사인 거지. 갑자기 딴 세계로 잠깐 온 거지.
그걸 상상한다는 거야. 들어가는 순간. 산책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나 그래서.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왜 5번에 들어가야 되냐? 여기 보시면 그것이 방금 분리죠. 거기서 그 박스에 나와 있는데 그게 분린 거죠. 그것이 그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시 가리키는 건 사람들이 그 분리를 상상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원 디자이너들이 박스 시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느낌을 주려고 분리란 느낌을 이렇게 심음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 5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러한 생각 이면에 있는 것은 이렇게 왜 공원과 도시를 분리하려고 할까? 누구? 공원 설계자들이. 여기까지가 주어져. 이면에요. 이러한 생각 이면에 있는 것은 당연히 분리 안 하면 공원 같지 않잖아. It's not only O일 뿐만 아니라 not only but also가 있는 거죠. A일 뿐만 아니라 B이다 이런 거죠. 그죠? 이해되시겠죠? 이러한 생각 이면에 있는 것은 이거는 조경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하면요 이게 건축가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거는 랜드 풍경이잖아요. 풍경을 건축하는 사람 조경가라고 그래요. 이런 단어가 그 조경가. 예. 풍경을 갖다가 건축하는 것처럼 풍경을 만들어내는 사람. 어떤 뷰가 만들어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도시 뷰를 갖다가 조경가의 바람이에요. 뭘 할 수 있는 디자인하겠다, 설계하겠다. 이거는 미적으로 해요.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 모르면 수능을 못 봐요. 미적으로 어떤 것 암시하는 무엇을 제시하는 뭐를 암시합니까? 미적으로 그죠? 공간을 갖다가 암시하고 제시하는 그런 것을 디자인하고 싶은 그런 이 사람의 욕구 그죠? 이 조경가의 욕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딱 봐서 이건 누가 봐도 공원이란 걸 디자인을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도시와의 연결감도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들어가려고 안 할 테니까. 하지만 단절감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공원 공간을 미적으로 암시하는 공원 공간을 디자인하고자 하는 욕구. 그것뿐만 아니라 훨씬 그죠? 훨씬 더 긴 서구적인 생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는 역사적 전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훨씬 비교급 강조죠. 훨씬 더 긴 서구적인 사고의 역사가 있다는 거야. 어떤 거냐? Envision City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거는 그려내다, 상상하다, 보여 눈앞에다 밑에 있죠. 상상하다, 마음속으로 그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마음속으로 그리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Envision은 마음속으로 그려내고자 하는 상상하고자 하는 도시와 자연을 갖다가 뭐로써 antithetical spaces, oppositional forces. antithetical 하면요 거기 나온 것처럼 대조적인 그죠? 대조적인 졸지 말고 대조적인 공간 그러면서 반대적인 opposition 하면 반대되는 힘 도시하고 자연은 서로 정반대라는 거야. 대조적인 공간이자 알겠죠? 대조적인 공간이자 반대되는 그런 힘으로서 뭐뭐로서 알겠죠? 도시와 자연을 그려내는 상상하는 마음속으로 그리고 상상하는 그러한 서구적인 사고 그런 서구적인 사고에 오랜 역사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요것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도시와 공원을 분리하고 또 그렇게 설계하려고 하는지 거기에는 이 사람의 개인적인 공원 공간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욕구도 있지만 애초에 도시와 공원, 자연을 갖다가 다른 것으로 보는 그런 서구적인 사고의 영향력도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게 어렵네요. 이것도.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5번 한번 가보세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요번에 아마 대박 칠걸요? 어법 잘 몰라서 어법 예를 들어서 아까 전처럼 뭐 이게 왓인지 대신지 잘 모르겠어. 헛갈려. 여기서 뭐 뒤에가 불완전하죠. 왓인지 대신지는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면 되는데 왓 없다고 치면 바로 이지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동사가 나오면 말도 안 되죠. 그거 왓입니다. 대세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생각 뒷면에 있는 것은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야. 그런데 어법이나 잘 몰라. 문자구조 잘 몰라. 근데 모범독해랑 영작을 해봤어.
모범 독해랑 영작을 했어. 이거는 다 내가 다 하고 들어갔어. 그럼 대박 날 거요? 요번 시험은 중 1학년 때랑 좀 다를 거긴 할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 같이 올라가시긴 했지만 1학년 때처럼 내긴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바뀌어야 돼. 2학년 때 성향이. 아마 수능 위주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저 근데 그 변형 문제는 언제쯤? 변형 문제 오늘 주려고 그랬는데 못 줬다. 변형 문제 다음 주에 꼭 줄게. 바로 쭉 풀어보세요. 교과서 문제 나왔나? 교과서 문제는 줬잖아 하나. 저 도현이랑 저랑 성원이랑 나왔어요. 얘들 못 받았어? 네, 그거 좋을 것 같은데. 교과서 문제 줬잖아. 좋을 것 같은데. 교과서 문제? 카이쌤 내신 10판가 그거 하나. 그거 하나 준 거 있다. 그걸 선생님도 하나 주신다고 했는데 먼저 받겠다는 애들만 주신다고 아! 적었어요. 그거는 그때 추가로 준 거? 그거 또 필요해? 교과서 문제? 저 있으면 알았어. 그때 너네 추가로 받은 거? 그럼 알았어. 그 출력해놨는데 어디 있을 텐데. 내가 아파가지고 지난주에 저기 은호랑 저기 도현이 그렇게 받았었지? 석원이도 받았었나? 석원이 받았었지. 뽑아놨어요. 자, 그런 건 나한테 와서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돼.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돼. 선생님이 자꾸 잊어먹어.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자, 계속 가겠습니다. 15번 하나 가겠습니다. 자, Observational Studies. 내가 요즘에 머리가 진짜 잘 안 움직여. 그래서 자꾸 잊어먹어. 여러분이 선생님 그때 말씀해주신 거 주세요라고 하면 하고 바로 줘요. 자, Observational Studies. 자, 관찰적 연구입니다. 그죠? 인간의 관찰적 연구는요, cannot be properly 적절히 통제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의 이거는 역시 주어 15번은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죠. 계속 갑시다. 인간에 관한 관찰적인 연구예요. 인간에 관한 관찰적인 연구는 적절히죠? 적합하게 통제될 수 없습니다. 왜? 통제될 수 있지 않나? 이것만 보면 의아해요. 그죠? properly, appropriately, 그죠? appropriately. 그 다음에 adequately, 적절하게. 그죠? suitably, 적합하게 통제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에 대한 관찰적인 연구가 적합하게 통제될 수 없지? 통제하면 되지 않나? 인간은 삽니다. 그죠? 어떻게 사냐? 다양한이죠. 다른이니까. 다양한 삶의 스타일로 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씁니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다양한 삶의 스타일과 그리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삽니다. 그건 맞죠? 그죠? 따라서 그들은요 불충분하게 인이 붙었으니까 단어만 알면 얼마나 단어가 깡패입니까? 불충분하게 homogeneous 동질적입니다. 동질적이란 건 같은 동류란 뜻이에요. 그죠? 불충분하게 즉 충분하지 못하게 동질적이야. 그죠? 뭐 할 만큼 to be suitable 적합한 실험적 대상이죠. 서브젝트는 여기서는 주제 이런 것이 아니라 대상 피실험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 요번 시험에서 모범 독해랑 영작을 다 할 수 있는 건 1등급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진짜 이렇게 되는 거고, 요번 시험에서 내가 자유자재로 독해가 된다. 나는 영작까지는 안 돼. 자유자재로 독해가 돼. 어디를 딱 줘도 이거는 이건 내용이 생각이 나고 독해가 된다. 그 사람도 대박 날 거예요. 네. 자기가 맞게 하세요. 모범 독해를 최대한 하되 이거 자기가 최소한 독해는 영작까지는 가끔 틀려. 쓰다 보면 많이 틀려. 근데 내가 해석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어딜 딱 줘도 나중에 내가 여기 해석해봐 그랬다. 이거 원래 어떤 글인데요. 요건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암기 안 해도. 많이 읽으면 그렇게 떠오를 거 아니야.
선생님 인간에게 그 관상적 연구 힘들다는 그 글이잖아요. 그 부분에 이 부분이네요. 따라서 그들은 불충분하게 동질적입니다. 어떻게? 적합한 실험 대상이 되기에는 잘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근데 바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점수 엄청나게 오를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는데 변형 문제 안 해도 돼요. 이게 더 훨씬 중요합니다. 변형 문제 줄게요. 자, 이러한 compounding factors, 이러한 혼합적인 요소들은요, 되셨습니까? 이러한 compounding이거든요. compounding이 아니라 이거는 교란 변수입니다. 교란 변수. 미안해요. 네, 지금 COM으로 봤어요. 그거는 이제 혼합적인이고 이건 교란적인 변수, 교란 변수예요. 전문 용어죠. 여기서 이러한 교란 변수는 즉 실험하는 데 있어서 실험을 갖다가 조건을 만들 때 뭔가 실험을 제대로 형성될 수 없게 만드는 교란 변수는 손상시킨다는 뜻입니다. undermine. 뭘 손상시키냐면 우리의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뭘 끌어내요? 아주 건전한, 아주 건강한 어떤 것? casual. 이거 캐주얼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항상 이거로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요거 아니야. 이거 캐주얼은 격식이 없는, 뭐 하지 않는 거야? 격식이 없는 그냥 편하게 입는 뭐 이런 거고 캐주얼 웨어고, 얘는 코즈에서 나온 거지. 이렇게 코즈에서, 인과관계에서, 원인에서 몸을 일으키다 해서 이건 인과적이냐는 뜻이야. 단어가 뭐가 바뀌었어? 요 단어 어순이 바뀌었지? 요 단어 어순이 하나는 US고 하나는 SU죠. 그래서 캐주얼, 코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건 인과적인 결론이에요. 원인과 결과적인 그런 인과적인 결론. 이건 어디서 찾는 거야? 과학에서 찾는 거지. 인과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우리의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뭐로부터? 그죠? 어떤 것? 인간적인 epidemiological, 인구 통계학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단어 나왔네요. 인구 통계학적인 또는 여기서 역학적인으로 나와 있네. epidemiological.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뭐라 그래야 돼? 휴먼까지 간다면 인간 역학조사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인간 역학조사. 말 자체가 힘드네. 인구 통계학적이라는 뜻인데 인간 역학조사로부터 어떻게 인과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개미에 관한 관찰 연구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개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이제 개미집이야. 여기까지 가는 관찰 연구에서 여기까지가 먹이야.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개미에 관한 관찰 연구를 한다면. 그럼 일개미들이 다 비슷하단 말이야. 얘네들은 같은 조건이란 말이야. 일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이 개미들은 동질성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왜? 똑같은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1, 2, 3, 4번 굳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개미는 개미한테 이름을 붙여주는 거지. 철수는 얘는 이상해. 다른 거 하고 이렇게. 관찰적인 연구가 된단 말이야. 대부분 동일하니까. 인과는 이게 힘들다는 거야. 왜? 너무 다르다는 거지. 삶의 방식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따라서 이렇게 관찰하기에는 적합한 실험적인 관찰 대상자가 되기에는 불충분하게 동질적이라는 거야.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게 실험을 불안하게 만드는 교란 변수지. 전문 용어로. 이것이 바로 그 실험, 이 인간을 관찰해서 이끌어내는 결론이 있잖아.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건강하고 좋은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는 우리의 능력을 손상시키겠지. 저기 같은 개미여야 되는데 이상한 개미 여러 개 되게 많은 거야. 그죠? 어디에서? 인간 역학조사에 있어서. 이제 저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교란 변수는 어떤 거? 변수라는 거야. 이게 메리얼로지가 변수예요. 어떤 변수냐면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변수입니다. 이런 교란 변수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죠?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가짜 목적어입니다. 얘는 형용사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뭐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냐면, 그죠? 역학조사자라고 합시다. 에피데미올로지스트, 역학조사자. 이런 어떤 것? 역학조사자들이 뭐 하는 것을 갖다가 통계를 내든지, 아까 전에 뭘 어렵게 만든다고 그랬어? 이거랑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요걸 손상시킨 다음에 바로 이런 인과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치?
인과적인 결론, 좋은 인과적인 결론 이끌어내는 우리의 능력을 손상시킨다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요런 것을 갖다가 하려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들어가야겠지. 이거에 해당하는 말이 들어가야겠지. 답부터 찾아보면 거기 뭐가 들어가겠습니다. 1번 디스토트 왜곡시킵니다. 인터프리테이션 하면 해석을 왜곡시킵니다. 메디컬 하면 갑자기 의료가 나올 일은 없죠. 의료 연구 결과의 해석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이것을 왜곡시키는 것을 어렵게 말도 안 되고 2번 아이솔레이트 하면요 분리하다 고립시키다는 뜻이에요. 영향이나 결과를 스페시피한 특정한이에요. 특정한 변수의 효과를 분리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어디로부터? 연구되고 있는 특정한 변수의 효과나 영향을 분리시키는 것을 갖다가 어렵게 만듭니다. 될 수 있겠죠? 3번은요 숨기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들의 연구 목적을 피실험자로부터 그들의 연구 목적을 숨겨? 뒤에 봐야겠지만 멀죠. 4번은요 observational study 관찰적 연구를 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어디에서? 윤리적인 방식으로. 윤리적인 방식 교란 변수가 그걸 어렵게 만드는 거야. 이런 특이체가 글쎄. 5번은 리프레임프라민 삼가하다는 뜻이에요. 금하다 삼가하다. 인터빈이 나온 거죠. 인터베닝이 아니에요. 인터빈. 이거는 뭐냐면요 개입하는 거예요. 그들의 실험에 개입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글쎄 그죠? 5번 아니면 2번일 것 같은데 요거에 해당하는 게 들어가면 요거까지는 답을 못 찾겠네. 뒤에 더 읽어봐야겠네. 한번 가봅시다. 이쪽에서 저 사운드가 그 소리 사운드랑 스펠링 같은 거. 같은 거예요. 네. 사운드가 소리 말고 몸하게 들리다 말고 건전한 이 뜻이 있죠. 네. 자, 쌤, different lifestyle은 동사가 이거 인간은 삽니다. 다양한 삶의 스타일로 그리고 다른 삶의 환경 속에 삽니다. 요거는 요거는 뭘로 봐야 되냐면요 수식어로 봐야 돼요. 목적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적어로 보기 쉬운데 이 live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동적 목적어라고 해서 얘만을 목적어로 취해요. life를 목적어로 취해요. 요거 말고는 목적어로 취한 애가 없어요. live는. 그래서 live는 원래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올 수가 없어요. 어디에 살다. he lives in 서울. 서울에 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행복한 삶을 살다. live a happy life. 이렇게 됐을 때 요때만 삼형식이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걸 동적 목적어로 취한다고 하는데 인간은 삽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의 스타일을 삽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단 말이야. 이건 아니니까. 그럼 이건 뭐냐면 이런 삶의 방식으로 다양한 삶의 스타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way 같은 거예요. 이게. 알겠죠? 그러면 in a way, in 같은 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 in 있잖아. 여기 이런 거 생략해 주는 걸 이거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부사적 대격이라고 해요. 부사처럼 돼서 전치사 생략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간은 삽니다. 다양한 삶의 스타일로. 이게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또 질문해. 그 과외 선생님한테 보여줄 게 있는데. 알았어. 무슨 과외 선생님 무슨 과외 하는데? 저 화학. 여기 이거 하다 화학이 생각이 났어? 그냥 보내야 될 게 있는데. 알았어. 그래. 또 궁금한 거 없어요? 자, 마저 가시겠습니다. 우리 은호는 지금 10시가 다 됐는데 선생님 왜 지금 이러고도 지금 이거 안 끝내고 있지 지금? 너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너 지금 스카 가려고 노는 거야? 스카 가서 영어 하지 마. 왜요? 어? 영어 2명 하고. 그래. 알았어. 자, 여기서 2시간 효과를 내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터브스는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갑자기 터브스가 왜 나오냐? 이 사람이 앞에 안 나왔지. 그지? 뭐 이런 사람이 있나봐.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인가봐. 난 이 사람 누군지 몰라. 이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Since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어떤 많은 사람들이야? 요런 많은 사람들이야. drink, 마시는, drink also smoke. 여기까지 가야겠네. 그죠? 술을 마시는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담배도 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죠. 뭐뭐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많은 사람들이 담배도 피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뭐가 어려워요? have difficulty ing야. 뭐 하는 게 어렵다는 뜻이죠.
have trouble ing야. 뭐 하는 게 어렵다는 뜻이죠. 그죠? have a hard time ing. 자, 뭐 하는 게 어려워요? 결정하는 게 어렵다는 거야. 그 어떤 것? 그 링크. 그 연결고리를 결정하는 게 어렵다는 거야. 뭐와 뭐 사이에? 알코올 소비와 알코올 소비죠. 알코올 소비고 알코올 섭취죠. 여기서는. 알겠죠? 알코올 섭취와 이거 다른 말로 인테이크죠. 알코올 섭취. 이것과 암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이 연결 관계를 갖다가 결정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왜? 저게 알코올 때문인지 스모크 때문인지 모르니까. 유사하게 이 연구자들이에요. 어디에서 유명한 프레밍햄 스터디, 프레밍햄 연구에 그죠? 여기서 이게 무슨 연구인지 모르겠어. 프레밍햄 연구에서의 연구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자들은 아이덴티파이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죠? 확인했습니다. 또 이런 연구가 있나 본데 뭘 확인했냐면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를 갖다가 코리올레이션 하면 중요한 상관관계를 갖다가 확인했다는 겁니다. 뭐와 뭐 사이에 중요한 상관관계를 확인했냐면요. 커피를 마시는 것과 코로나리 헐트 하면요. 이거는 심혈관이에요. 심혈관 질환을 코로나리 헐트 디지즈라고 해요. 알겠죠? 이것을 갖다가 어떤 거 커피를 마시는 것과 그죠? 어떤 관상 동맥성 질환, 관상 동맥성 어떤 심혈관 질환 요런 것 사이에 중요한 상관관계도 어떻게 확인했다는 거죠. 커피를 마시는 것. 그러나 이러한 커리올레이션 상관관계죠. 상관관계의 대부분은 사라진다는 거야. disappear. 일단 그 연구자들이 수정한다면 이건 수정하다 고치다죠. 일단 이렇게 수정한다면 사라진다는 거야. 어떤 사실을 수정해요? 이런 사실을 수정하는 겁니다. 많은 커피 드링커들이 담배를 핀다는 사실을 이런 사실을 갖다가 어떻게 수정 요렇게 그 연구 요런 사실이죠. 동격에 대시죠. 지금 커피 그러니까 뭐래? 커피 마시는 것이 관상 동맥상 어떤 심혈관 질환에 영향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려고 그랬는데 다시 보니까 이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담배도 피거든. 많은 커피 드링커들이 또한 스모커들이 헤비 스모커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 사실을 갖다가 수정해서 고쳐 넣는다면 일단 뭐뭐 한다면 이건 접속사죠. 이러면 이 상관관계의 대부분이 사라진다는 거야. 이제 연결을 못 짓는다는 거지. 이걸 교란 변수라고 한다는 거지. 이렇게 질문 없습니까? 네. 자, 마저 가보시면요. 만약 그 compounding factor, 그 교란 변수가 넌 알려져 있다면 가능합니다. 종종. 뭐 하는 것이 방금처럼 그것들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해요. 교란 변수들을. 그래서 술과 암은 아직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 확실하진 않다. 커피 마시는 것과 관상동맥 질환은 어떻다? 완전히 관계가 없는 것일 수 있다. 아직 모른다.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만약 이 교란 변수들이 알려져 있지 않다면 문제지. 그러면 그들은 손상시킬 거라는 거야. 그죠? 뭘 손상시키는? 데미지를 준다는 거지. 손상시킨다는 거. 다른 단어로 바꾸면 다 알지. hurt, 다치게 만든다는 거야. 뭐를 갖다가 그 신뢰성을 갖다가 어떻게 다치게 마치게 된다는 거야. 어떤 것? 그 인과적인 결론이죠. 에이, 커피 때문이 아닐 수 있잖아. 담배 때문일 수 있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낸 거야. 어디에서부터? 에피데미올로지컬 서베이, 역학적인 조사죠. 그죠? 역학적인 조사로부터 우리가 이끌어낸 그 인과적인 결론, 이것의 신뢰성을 갖다가 우리는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왜? 거기에 교란 변수가 있으니까. 이건 대 같은 거죠. 그죠? 관계대명사와 위치 같은 거죠. 어디에서 빠졌습니까? 여기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죠? 역학적인 조사로부터 우리가 이끌어내는 되셨죠? 만약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교과서 지금 줘? 네, 저 교과서 문제? 다 풀었어 그거? 지금 줄게. 그리고 교과서 문제 더 필요한 사람 얘기하세요. 네. 지금 자꾸 교과서도 잊어먹지 않아야 돼요. 풀면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나온 데까지 절반 정도